8장 복막투석 환자의 영양과 식사관리. 식사관리의 중요성. 복막투석은 지속적인 투석으로 인해 전해질, 체액 및 혈압 조절이 비교적 잘 되고 노폐물의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혈액투석보다는 식사 섭취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체내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수용성 비타민 등이 복막을 통해 빠져나갈 뿐 아니라 투석액에 포함된 당이 복막을 통해 흡수되어 비만과 이상 지질혈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투석 생활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 관리는 필요합니다. 복막 투석 시의 식사 계획은 투석액의 교환 횟수와 투석액의 양, 투석액의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막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요독증 등으로 인한 식욕 부진과 함께 단백질 손실, 특히 복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단백질 소실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식사요법은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뿐 아니라 복막염 등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양소별 식사관리. 복막투석에 관련된 영양소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으면 보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량 영양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데 사용되는 열량 영양소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일 적당한 양의 섭취가 요구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복막을 통해 투석액 속으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실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복막염이 발생하면 복막을 통한 단백질 소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복막투석 시에는 식사로부터 공급되는 열량 외에도 투석액 속에 포함된 당분이 복막을 통해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복막투석을 받는 분들은 사탕, 탄산음료 등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이고 비만이나 이상 지질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과식을 줄이고 버터, 삼겹살 지방 등의 포화 지방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환자의 체격이나 투석 횟수, 투석액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5cm인 성인이 1.5% 농도의 투석액을 하루 4번 교환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반찬 2토막씩을 매 끼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토막 기준은 육류의 경우 탁구공 크기, 생선의 경우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의 생선 한 토막, 달걀 1개 또는 두부 4분의 1모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영양소로 설탕, 꿀, 사탕 등 단순당과 밥, 빵, 떡 등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막투석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는 필요하나 투석액을 통해 흡수되는 포도당을 고려하여 설탕, 젤리, 과일 통조림 등 단순당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복막투석 환자가 고농도 투석액을 자주 사용하면 투석액을 통해 흡수되는 당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지방. 삼겹살, 갈비 등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열량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튀김이나 전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 섭취를 줄입니다. 나트륨. 소금의 화학적 명칭은 염화나트륨이며 염소 원자 1개에 짠맛을 내는 나트륨 원자 1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갈증도 심해집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된 나트륨과 수분이 콩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감소한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이 체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다리나 손을 붓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물을 많이 마시거나 짜게 드셔서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축적되면 물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농도 투석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농도 투석액 속에 포함된 다량의 포도당이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상승하고, 혈액 속의 포도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면서 고중성 지방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과 고중성 지방혈증, 심한 체중 증가가 있는 분들은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하여 물을 많이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붓지 않도록 물과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정도는 혈압 조절 정도와 체내 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막 투석을 받는 분들은 하루에 2000mg 정도의 나트륨에 해당하는 5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80%가 권고치보다 많은 하루 2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김치류나 찌개류, 면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짠맛에 익숙한 입맛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금 제한으로 인해 싱거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섭취량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하게 염분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소금 섭취를 줄이는 식사 요령.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국, 찌개, 탕, 국물 등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국물 섭취를 줄입니다. 통조림, 햄 등의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합니다. 젓갈류, 장아찌, 자반 등 절임 또는 염장식품에는 소금 함량이 많으므로 섭취량과 빈도를 줄입니다. 짠맛을 줄이되 다른 양념을 이용하여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 파, 마늘, 고춧가루, 겨자 등의 매콤한 맛으로 싱거운 맛에 변화를 줍니다.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고소한 맛을 즐깁니다. 식초, 레몬 등을 이용한 새콤한 맛을 충분히 이용합니다. 외식을 할 때에는 소금 섭취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의 빈도는 줄이되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탕, 찌개 위주보다는 싱겁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나트륨 섭취량 관리. 하루 동안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재료 자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나트륨의 양은 소금을 기준으로 2g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섭취를 하루 5g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섭취 가능한 소금의 양은 하루 3g이며, 소금 섭취를 하루 10g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하루 8g의 소금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금 1g에 해당하는 다른 양념의 양은 간장 5cc, 된장 10g, 고추장 15g 정도입니다. 칼륨. 칼륨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관여하는 물질로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복막투석을 받으면 칼륨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칼륨 농도가 낮아져서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투석을 통해 제거되는 양 이상으로 칼륨을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칼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뼈와 치아를 구성합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인은 주로 콩팥을 통해 배설되는데,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 배설량이 감소하고 복막투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의 인이 제거되지 못하면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 섭취가 증가하면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더욱 높아지고, 그로 인해 뼈에서 칼슘 유출이 증가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신성 골2 영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는 인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 혈액 내의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하며 인 성분이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인결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해 인 함량이 높습니다. 손실되는 단백질 보충 및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므로 기타 다른 식품에서 인을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은 잡곡류, 육류, 생선, 유제품, 건어물, 말린 채소 및 과일, 견과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 등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반찬 정도로 몇 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 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분. 우리가 섭취하는 수분에는 물이나 주스, 차 등의 음료수뿐 아니라 국, 스프, 아이스크림, 얼음 등도 포함됩니다. 복막투석 환자에 대한 수분 섭취 허용량은 소변량, 복막투석에서 수분이 제거되는 양, 소금 섭취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수분 제한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부종이 있거나 배액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폐 부종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분과 함께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참고로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에 대한 하루 수분 섭취 허용량은 소변량과 복막으로 제거되는 수분량에 500cc를 더한 정도입니다. 즉, 소변이 하루 300cc가 나오고 투석으로 하루 700cc의 제수량이 유지된다면 300cc 더하기 700cc 더하기 500cc는 1500cc의 수분을 하루에 섭취 가능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과 답. 왜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한가요? 단백질은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성장과 근육 생성, 치유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과 나트륨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학적으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된 염화나트륨이며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 분리된 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량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햄, 베이컨, 스프, 라면, 과자 등의 식품에는 가공 과정에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첨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왜 싱겁게 먹어야 하나요?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염분이나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적절히 배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과도한 염분과 수분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발이나 손 등을 붓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복막투석 환자는 별도로 칼슘을 섭취해야 하나요? 칼슘 제제를 별도로 복용할지 여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평상시 칼슘 섭취를 늘리기 위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우유 속에는 칼슘 성분과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는 인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막투석 환자는 별도로 비타민을 섭취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복막투석 환자는 투석을 통해 손실되는 비타민과 음식을 통한 비타민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별도의 비타민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제 복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제 복용 여부와 종류 및 용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추천 없이는 어떠한 비타민제나 무기질 제제, 건강보조식품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모두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각각의 식사는 비슷한 면도 있으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식사는 현재의 콩팥 기능이나 투석 방법, 혈액 검사 결과,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막 투석을 받으면 식사 제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복막 투석은 노폐물 배출과 수분 조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혈액 투석에 비해 식사 제한이 덜 엄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막 투석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의 식습관 및 투석 상태에 따라 식사 제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